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0주차 1강 비대면 수업입니다. 자, 우리가 헤라클레스를 끝내고 아르고호 모험 이야기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아르고호 모험이 시작된 이유는 이미 이제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고호에 승선하는 영웅들, 면면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음, 아르고호에 승선했던 유명한 영웅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좀 더 소소한 영웅들, 그리고 이번 주 이 수업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안, 그러니까 멀리 보는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메세네 출신의 링케우스인데, 링크가 이게 시라소니 뭐 이런 뜻이래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매의 눈을 가진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다스와 쌍둥이입니다. 이다스가 언제 나왔냐면 디오스코로이 얘기할 때, 헬레네 얘기할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디오스코로이, 그러니까 헬레네와 크리탐데스트라가 자매고, 그다음에 디오스코로이, 폴룩스와 카스토르, 이 둘이 또 형제인데, 제우스가 인간의 유부녀와 통정하야. 그래서 반반씩 난 거죠. 남녀 쌍둥이인지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을 두 개 낳은 건지 뭐 거기서 각각 쌍둥이가 태어난 건지 뭐 좀 애매하다라고 했습니다만, 디오스쿠로이가 오빠로 돼 있어요. 헬렌의 오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제우스의 자식이고 한쪽은 사람의 자식이고, 그 자매도 마찬가지고, 헬레네는 제우스의 자손이고 크리탐데스트라는 사람의 자손이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디오스코로이랑 그 여자들을 놓고 싸웠죠. 그러니까 디오스코로이가 여자들을 납치했는데 그 여자들이 이미 정혼한 상태였고, 그 정혼자들이 바로 이 링케우스와 이다스 쌍둥이 형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죽게 돼서 나중에 링케우스는 죽게 됩니다. 디오스코로이는 둘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다스만 살아남은 셈인가 봐요. 하여튼 그 이 싸움이 있기 전에 여기 이제 이 아르고호의 모험에 참가한 거죠. 메세네 출신의 링케우스.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동명이인으로 신화에서 또 유명한 또 다른 링케우스가 있습니다. 나도 헷갈려갖고 이게 그 사람인가? 그래서 한참 조사를 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도 꽤 유명한 얘기라서 이따가 뒤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나는 북풍신, 보레아스죠. 보레아스라는 북풍신의 두 아들 칼라이스와 제테스, 둘 다 바람의 신, 바람의 손자 아니고 바람의 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예언자인 이드몬과 몹소스가 또 같이 배를 탔고, 예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재능이라고 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뭐 점치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이거나 모험을 떠날 때 반드시 따라다녔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가진 기능인들, 배를 만든 아르고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르고스호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 키자비 티피스, 이제 천문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방향을 잡고 이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펠리아스의 아들이 아버지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승선했습니다. 아카스토스, 그러니까 모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인 거죠. 자, 여기 이제 북풍의 신의 두 아들을 담은 부분 확대요. 뒤에 가면 이제 하르피스라는 이 괴물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에라스무스 퀼리누스라는 사람의 1630년도 그림입니다. 뒤에 날개를 달고 있죠. 이 사람은 옷을 입었는데 이건 완전히 벗었네. 자, 이것도 뭐 그림은 그럴싸하죠. 이제 이게 이 티피스는 키자비로서 배 맨 앞에 있고, 이게 아르고스가 아니고 이아손일 거고, 그 영웅들 타고 있는 배의 모습입니다. 아르고스호. 이 그림이 그럴듯한데,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던 나타넬 호돈,
나타넬 호든의 그 또 다른 그리스 신화집이죠. 황금양털이라는 작품. 그 작품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에드몬드 듀락. 1918년 그림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링케우스, 또 다른 링케우스 얘기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 링케우스고, 이게 다나오스라는 아르고스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다나오스의 딸. 얘기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그 아이스킬로스의 탄원한 여인들이라는 비극에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나오스하고 그의 형제, 잠깐요. 아이깁토스, 이집트란 말이 여기서 온 겁니다. 아이깁토스. 다나오스와 그의 형제인 아이깁토스가 각각 50명의 딸과 아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그 아프리카 쪽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깁토스의 아들이 50명, 그다음에 다나오스의 딸이 50명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깁토스가 우리 아들들을 이 딸들과 결혼시키자. 이게 지금 형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나오스는 그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르고스로 도망갔습니다. 딸들을 데리고. 이 다나오스가 아르고스로 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이들이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바로 이오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오가 누군지 아시죠? 제우스가 암소로 변하게 해서 헤라의 질투를 받아서 그 등에 소파리가 못살게 굴다 거의 미쳐서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다 이집트에 가서 에파포스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들의 후손의 후손이 이 두 아이깁토스와 다나오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리스인이 뭐 아프리카 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자손을 뿌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이 된 셈인데, 그래서 이 다나오스는 아르고스에 가서 아르고스의 왕에게 탄원을 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탄원하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50명의 딸들이 우리를 받아달라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 펠라스고스 왕인가요? 거기서 백성들과 회의를 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얘기, 뭐 그런 얘기인 건데, 근데 이 아이깁토스가 거기서 안 끝나고 다시 아들들을 데리고 아르고스를 쳐들어와서 결혼을 강요한 거죠. 그랬더니 다나오스가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해놓고는 자기 딸들에게 50명의 딸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의 신랑들을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돼. 50명의 남자들 다 죽여라 한 거고, 그래서 딸들이 다 말을 들었는데, 이게 누구죠? 휘페름네스트라. 이 딸이 휘페름네스트라입니다. 이 딸의 짝이 바로 링케우스였고요. 그래서 링케우스가 첫날 밤인데도 뭐 이게 강제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케우스가 거기서 목숨을 살려서 도망쳤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군사를 몰고 와서 다나오스의 왕위를 찬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에 옴니아 빈키트 아모르, 이게 큐피드죠. 아모르,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긴다, 이렇게 말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얘기를 가지고 만든 그림인 겁니다. 이거는 프란체스코 잔토 아벨리라는 화가의 1537년도 작품이고요. 이거 그림이 멋있어서
동명이인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소개하고 싶어서 이게 바로 이제 다나이드, 다나오스의 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한 사람이지만 그 유명한 로댕입니다. 로댕. 로댕의 어, 중간에 있었는데 로댕이라는 것만 일단 놔두세요. 다나의 딸들이라는 거고 마치 이 돌 속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대리석 같죠? 이것도 이제 다나의 딸들인데 보시면 이렇게 순서로 물 항아리를 들고 와서 여기다 붓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그죠? 얼굴 다 똑같은 얼굴인 것 같고 이거는 존 싱어 사전트, 존 싱어 사전트라는 화가의 작품이고 1922년에서 25년 사이 작품입니다. 이게 마치 그 벽화처럼 돼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캔버스에 뭐 오일로 그렸다고 돼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잠깐 했고요. 자, 그래서 콜키스로 여정을 떠납니다. 아폴로니오 로디오스의 아르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됐잖.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아르고호의 모험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전설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가 자기 방식으로 각색해서 창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러 버전들이 있는 건데 이 로디오스의 나중 버전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책 쓰신 강대진 선생님이 번역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자, 처음에 갔던 기착지는 렘노스 섬입니다. 여긴 여자들만 살고 있는데 사연은 뭐냐면 이 섬의 여인들이 아프로디테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성에 좀 소홀했다 뭐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몸에 악취가 나게 됐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이랑 잠자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트라케 인근에 있는 트라케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았고 그러니까 이에 모욕을 느낀 여자들이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의 세상에서 여왕이 됐던 휩스필레만 자기 아버지 토아스를 상자에 담아서 이제 바다로 보냈습니다. 마치 뭐 모세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근데 나중에 이 지금 그 아르고의 영웅들이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해서 정착은 아니고 여기서 1년간 머물렀다가 아이들을 낳고 다시 떠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 아버지 토아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국을 재건하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여자들이 쉽시필레가 우리를 배신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쉽시필레만 죽이려고 했나 뭐 그래서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무슨 유머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이하손의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을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 또 따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미 악취가 없었고 여자들은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영웅들이 잠시 머물면서 또는 1년간 아이를 낳게 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작가인데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진 것을 많이 반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력과 힘을 쓰는 영웅이 아니라 사랑의 영웅들, 아프로디테의 영웅들, 아레스의 영웅이 아니라 아프로디테의 영웅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인 거고 이하손 자체가 무슨 기운이 좋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자들의 도움을 잘 받는 뭐 그런 스타일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관된 생각이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의 달라진 영웅관 해석, 영웅 해석 이런 것도 여기 드러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뭐 아예 머물러 살 그런 기세였는데 여기
같이 승선할 때 헤라클레스가 이 당시엔 또 동성애에 빠져서 휠라스라는 소년이 있었고 이 여인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떠나자고 재촉을 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길을 떠나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이게 이하손인 것 같아요. 휩스필레인 것 같고 여자들이 이제 말을 타고 다니죠. 남자들은 좀 걸어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상상의 나래 여성들이 사람 대접 못 받던 시대에 그 정반대의 세상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그림은 피에로 디 코시모라는 화가의 작품이고 1499년도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렘노스 섬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확대해 보면 이 정도 이게 렘노스 섬이고 이올코스가 여기 이올코스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갔겠죠. 렘노스까지. 여기도 이제 그 여행 여정을 보여주는 거다. 이올코스, 렘노스, 사마트라케, 퀴지코스, 심플리가데스, 이아손의 케이프, 그 곳 콜키스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 흑해를 가로질러서 다뉴브강을 지나서 이렇게 뭐 당시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지리적 영역들을 다 돌아온 거죠. 지중해를 거의 절반 이상 돌아왔어요. 이게 토아스 왕이 이제 상자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고요. 기원전 470년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놀리오네스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놀리오네스인들이 환대를 받고 서로 아주 기분 좋게 있다가 떠났는데 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밤에 돌아오게 보니까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 거죠. 갔던 곳으로 다시 왔다는 걸 모르고 밤에 캄캄해서 상대방이 오니까 서로 오인해서 전투를 벌여서 환대해줬던 젊은 왕 퀴지코스를 죽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역사의 섬들에 나오는 그 제임스 쿡 선장 얘기랑 비슷하죠. 배가 갔다가 돌아와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기는 죽임을 당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왕이 죽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도착하면 왕이 죽거나 신이 죽고 왕이 산다라는 얘기. 이것도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신화적 사유 방식, 신화적 플롯,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이 헤라클레스가 이제 하선하게 됩니다. 그 에인필라스가 예쁘장하게 생겼기 때문이겠죠. 셈의 요정들 또는 ним페죠, ним페들에게 또는 ним페에게 납치되어서 그를 찾다가 이제 배를 놓치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뭐 신의 뜻이려니 하고 그냥 갔거나 또는 뭐 아르고호가 헤라클레스가 너무 덩치가 커서 무거워서 뭐 실을 수 없다고 했거나 말을 하는 데라고 그랬죠.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 버전에서는 이건 사랑의 영웅들이기 때문에 헤라클레스가 있어서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하손에게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리겠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설에서는 여기서 헤라클레스가 이제 플레그라로 가서 기간토마키아 거인족과의 전쟁 거기에 참전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때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참전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신탁이 있어서 제우스가 부랴부랴 여인과의 사이에서 헤라클레스를 낳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설명도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눈먼 예언자 피네우스입니다. 이 살미데소스라는 곳의 왕인데 아폴론의 선물로 예언력을 받았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예언의 능력을 너무 남용해서 사람들이 자꾸 미래를 너무 많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제우스에게서 시력을 잃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뭐 또 다른 얘기로는 자기 아들을 주겠다 그랬나? 자기 장인을 주겠다 그랬나? 뭐 그래갖고 제우스가 벌을 주느라고 뭐 시력을 잃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제일 유명한 버전은 바로 여기 이제 아르고의 모험에 실린 이 버전입니다. 예언의 능력을 남용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시력을 잃고 게다가 괴물 하르피야, 영어로 하피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하피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영화. 하르피야가 이 피네우스가 먹으려는 음식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거기다 배설물을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칼리아스와 제테스가 날아가서 이 괴조들을 쫓았으나 이리스 제우스가 보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리스 무지개 여신이죠. 아이리스라고 했습니다. 아이리스 영어로 아이리스가 무지개는 아니죠. 무지개 레인보우 영어로는 아이리스는 우리의 홍채. 우리 여기 눈 둘레 홍채 이렇게 색깔이 이쁘다고 그래서 아이리스가 된 거예요. 이리스의 만류로 추격을 그쳤다는 얘기도 있고 죽였다고는 얘기도 있고 같이 바다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다시 이올코스에서 렘노스까지 왔죠. 그 다음에 퀴지코스에서 그 왕을 죽이게 됐고 키오스나 뭐 보브리케스 여기가 별다른 얘기가 없고 여기 아까 이제 어떤 피네우스 얘기 살미데소스 그다음에 심플리가데스라고 이제 그 다치는 바위 그 얘기 곧 나올 거고요. 아레스의 섬을 갖다가 콜키스가 하는 얘기들 이게 돌아오는 얘기. 자 이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퀴지코스 왕 젊은 영웅처럼 보이시죠? 나르고의 영웅들. 여기 지금 소년 애인이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헤라클레스인 것 같아요. 소년 애인. 자, 이거는 비교적 최근 그림입니다. 요셉 안톤 코흐. 그 다음에 아스무스 야곱 카라스텐. 1989년. 그러니까 그 독일 책인데 그 독일 책이 사파로 그려진 겁니다. 하와이 양처럼 우리 자꾸 제임스 쿡 얘기를 해서 그런지 하와이의 왕 같아 보여요. 그다음에 이게 할리스, 휠라스죠. 휠라스. 할리스는 카페 이름이고, 이게 이제 물의 요정들, 휠라스. 이건 워터하우스의 그림이에요. 우리 자주 나오는 워터하우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가 어떤 성을 갖고 있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길래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힐라스가 지금 미소년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옆모습만 살짝 나오고 그 미모를 좀 알 수 없게 돼 있고 오히려 림페들의 아름다움이 강조돼 있죠. 이 워터하우스 남자라서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이 모델도 굉장히 이쁘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이 소재를 가지고 이런 그림 님패들도 물론 아름답습니다만 소문 듣고 달려오는 여기 님패들도 있잖아요. 여기 휠라스 이 꽃미남 아닙니까? 딱. 그래서 이거는 헨리에타 엠마 라틀리프 레 이름이 되게 길어요. 헨리에타 엠마 라틀리프 레 여성 화가입니다. 1896 앞에 거는 1890년 작품이고 이건 1909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미모가 지금 중심에 딱 있죠. 꽃미남.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일 수 있죠. 예. 이거는 이제 헤라클레스가 참여했다는 그 전쟁. 여기 헤라클레스 있네요. 몽둥이 들고 있는 헤라클레스. 기간토마키아. 그러니까 거인들의 추락이라는 몰락이라는 작품입니다. 제우스가 여기서 번개 던지고 있고 한참 전투 중입니다. 여기 헤르메스가 자기 지팡이 들고 하늘을 날고 있죠. 천장화로 보이시죠? 딱 보면 분위기가 이거는 프란치스코 바이유 이 수비아스 작품 연대는 없고 1734년에서 1795년도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이 아주 크죠. 네, 멋있어요. 자, 이건 화병 그림. 여기 이제 피네우스와 그 북풍의 신의 둘 제테스 날개 달려 있죠. 수염도 달렸네. 자, 이거는
기원전 460년 작품. 이 화가의 별칭이 레닌그라드 페인터래요.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쪽에서 많이 발굴이 된 모양인데 이 화가의 그림이. 자, 이게 하피. Wings disclosed. 날개 접은 하피. 여기는 꼭 남자 얼굴 같은데 가슴은 달려 있는 거라서 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하고, 여기도 꼭 남자 얼굴 같은데 머리도 짧고. 이거는 좀 화질은 안 좋습니다만 기원전 4세기 작품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귀여운 소녀 같은 형식으로 돼서 머리도 그렇고 피네우스의 음식물을 뺏어가는 모습을 담아 있고요. 이건 기원전 5세기 작품. 여기는 이제 쫓아가는, 추격하는 모습. 여긴 이쪽에 날개가 달린 것으로 돼 있죠. 하피들은 달아나고 있고. 이거는 기원전 6세기. 자, 이거는 좀 부분 확대인데 두 아들, 둘 다 잘생겼죠? 미소년, 좀 어린 나이로 보입니다. 피네우스, 눈먼 피네우스가 있고, 요거는 전체 그림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피들은 여기 있죠, 그렇죠? 세바스티아노 리치 1695년 작품입니다. 칼라이스와 제테스. 자, 그래서 이 하르피아를 쫓아내준 답례로 피네우스가 이제 앞으로 모험 여정에서 위험한 부분들을 미리 알려줍니다. 심플리가데스, 부딪히는 바위라는 말인데, 흑해 입구에 있는 바위들인데, 이게 뭐 자기들 사이를 지나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닫아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부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준 방식은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나서 따라서 가라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애매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일종의 주문을 외우는 건지 아니면 뭐 지나갈 만하면 가라,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그 간격을 이해하고 가라라는 뜻인 건지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날렸더니 꽁지깃만 살짝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쳤으니까 다시 벌어지겠죠. 그래서 따라갔다. 근데 선미만 다친 데 빠져나갔는데 아테네 여신이 거인으로 나타나서 그 바위를 잡고 밀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아니야. 거기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다치지 않고 멈춰섰다. 이렇게. 이것도 원인설화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설화. 그 사이에 또 이제 가는 콜키스에 도착하기 전에 인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언자 이드몬이 멧돼지에, 그 지역의 멧돼지에 받쳐 죽고, 여기는 멧돼지들이 깨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넓적다리를 깨물려서 죽고, 그 와중에 또 키자비 튀피스가 병이 걸려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 지역쯤, 콜키스 흑해 그쪽쯤에 아마존이 있다고도 이제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와라라는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이제 동료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옛 동료 맷이 거기 이제 정착해 살았다가 이들을 보고서 다시 그리스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왕자였던 다스킬로스가 또 기란네자로 승선하고, 그 다음에 간 것이 이제 아까 보여줬던 아레스의 섬, 칼날 같은 깃털을 날려서 사람들을 해치는 새가 사는 섬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황금 양털의 그 주인이었던 프릭소스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 이올코스로 가서 이제 유산 상속을 받으려고 그리스로 가다가 난파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황금 양털의 소유권자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심플리가데스라는 거고요. 이게 아마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가? 자, 이게 보시면 이제 그 배를 타고 여기를 지나가는, 심플리가데스를 지나가는 그림이에요. 이거 화질이 좀 안 좋네. 이거는 그리스 영웅 또는
그리스 옛날 이야기라는 찰스 킹슬리의 작품에다가 하워드 다비 하워드 다비가 그린 겁니다. 1900년 영. 이게 아르고 모험이 영화로도 나왔고 그다음에 드라마로도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포세이돈이 와서 여기서는 벌려주는 걸로 여기 여신이 뒤에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이거는 역시 화질이 안 좋습니다. 자, 여기도 뭐 여성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죠? 확대를 해보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존에스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죠? 이 흑해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진도가 좀 빨라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준비했더니 뭐 딱 30분 정도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